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가 수년간 만들어온 수많은 보도들, 시청률 수치와 여론 동향을 분석해 정리해왔던 그 모든 기획들이 어쩌면이 아니라 정확히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처음 들었을 때 나는 그 충격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이 채널의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일본의 공영방송국 NHK에서 국제뉴스 콘텐츠를 총괄하는 프로듀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입사한 지 20년이 넘었고 지금은 뉴스 라인업과 편집 방향, 주요 보도 주제 선정까지 모두 제 손을 거칩니다. 수백만 시청자들에게 전해지는 뉴스의 밑그림을 그리는 사람, 바로 저였습니다. 매일 아침 편집회의에서 오늘의 헤드라인을 결정하고 어떤 뉴스가 가장 먼저 나갈지, 어떤 기사는 잠시 보류할지, 어떤 표현은 강조하고, 어떤 표현은 자제할지를 정하는 것이 제 일상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는 무의식적으로 관점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늘 원고를 고치고 앵커의 톤을 조정하고 자료 영상을 수정하는 일이 일상이었기에 저는 어느새 뉴스란 진실의 기록이 아니라 국민 정서를 설계하는 도구라는 걸 체화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러워졌고 특히 한국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마다 저는 반복적으로 비슷한 선택을 해왔습니다. 한국 내 반일 시위 보도, 이번에는 앞에 배치합시다. 관광객 감소에 관한 통계, 인서트에 넣고요. 한국 내 반일 감정 고조, 이 표현은 빼지 말고 유지합시다. 이런 방향성은 제가 혼자 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배들에게서 배웠고 시청자 반응이 이를 지지했으며 무엇보다 안정적인 방송 포맷이었습니다. 논란 없이 시청자들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게,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라는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이 모든 결정들이 지금 와서는 참 어리석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내가 틀릴 일이 없다는 확신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보고서, 통계자료, 외신 기사. 한국에 대해 우리가 가진 모든 정보는 제가 판단을 내리기에 충분해 보였습니다. 한국은 늘 일본에 비판적이며 일본인 관광객에게 호의적이지 않고 정치적으로는 늘 민감하고 그렇게 생각하며 수없이 같은 프레임의 뉴스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떤 날은 한국 정부의 발언을 편집해 더 날카롭게 만들기도 했고 양국 간 미묘한 외교 문제를 마치 큰 갈등인 것처럼 확대해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시청률은 올랐고 상사들의 인정을 받았으며 제 커리어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한아침 회의에서 뉴스 편성 스태프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요즘 SNS에서 한국인들이 일본 관광객에게 잘해줬다는 글이 좀 돌고 있더라고요. 혹시 트렌드로 다뤄볼까요? 사실 그 주제는 저도 약간은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최근 몇 주간 SNS에서 한국을 여행한 일본인들의 긍정적인 후기가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이례적인 내용이 방송에 나가면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보다는 시청자들이 원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아주 냉정하게 대답했죠. 그런 건 일회성입니다. 자극이 안 되고 시청률에 영향 없어요.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다음 안건으로 넘어갔습니다. 회의실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지만 곧 다른 주제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정적 속에서 지금 생각해보면 뭔가 균열이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퇴근하려던 저는 한 후배 PD가 복도에서 조용히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선배님, 혹시 서울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그 질문은 갑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한국과 관련된 뉴스를 수없이 만들어 왔지만 정작 그곳에 발을 디뎌본 적은 없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한국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 말을 하고도 전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런 생각조차 들지 않았죠. 뉴스를 다루는 사람으로서 나는 정보와 자료를 통해
충분히 세상을 알고 있다고 자부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후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는 게 다 맞을까요? 그 질문은 묘하게 가슴에 남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노트북을 열고 서울행 항공권을 검색했을 때도 나는 단순한 충동이라 여겼습니다. 뉴스로만 봤던 도시, 내가 수없이 부정적인 이미지로 구성해왔던 나라. 그곳을 내가 직접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왜냐고요? 내가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요. 항공권 결제 버튼 위에 마우스를 올리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지금 내가 믿고 있던 모든 게 틀렸다면 난 어떤 사람이 되는 걸까? 여기서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확신했던 무언가가 완전히 뒤집힐 수 있다는 순간을 경험해 보셨나요? 그건 두려움이자 동시에 해방감이기도 합니다.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새로운 세계가 열리니까요. 나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3일 뒤 나는 나리타 공항에서 서울행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나는 내가 이 여행에서 무엇을 기대하는지 생각해봤습니다. 사실 기대라기보다는 확인에 가까웠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알고 있던 한국, 방송을 통해 보여왔던 그 한국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비행기가 서서히 인천 상공에 접어들었을 때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와 도시의 윤곽은 생각보다 평화로웠습니다. 착륙 전 기내에서 나눠준 입국 신고서를 작성하며 처음으로 긴장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일본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을 때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차가운 시선, 무관심, 아니면 적대감. 서울 인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나는 무언가 잘못 알고 있었다는 예감을 처음으로 강하게 느꼈습니다. 공항의 구조는 세련됐고 안내 표지판에는 일본어가 병기되어 있었으며 직원들은 매우 친절하게 응대했습니다. 나의 여권을 본 입국 심사관은 차분하게 도장을 찍고 일본어로 환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내가 알고 있던 한국이 아닌데. 공항에서 시내로 향하는 공항철도를 타면서 나는 주변을 신중하게 관찰했습니다. 평일 오후 사람들은 각자의 생활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일하는 사람,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는 학생, 졸린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는 직장인. 그들의 일상은 도쿄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숙소로 향하는 지하철은 깔끔했고 탑승자들의 질서정연한 움직임, 그리고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나는 오히려 내가 이상한 외부인이 된 듯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지하철역을 빠져나와 서울의 거리를 처음 걸었을 때 도시의 리듬이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빠르지만 여유 있고 활기차지만 무례하지 않은. 호텔에 도착하자 프런트 직원은 기본적인 일본어로 인사를 건넸고 관광 정보를 알려주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은 처음이세요? 라고 물었고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말하더군요. 편하게 쉬다 가세요. 좋은 기억이 되셨으면 해요. 그 말에 담긴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서비스용 멘트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과 말투에서 진정한 환대가 느껴졌습니다. 나는 어딘가에서 한국인들은 일본인을 꺼린다고 확신했었습니다. 뉴스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편집한 프레임 속에서. 하지만 지금 이곳의 공기는 그 어떤 적대감도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환대였습니다. 호텔방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창가로 걸어가 서울의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막 저물기 시작한 하늘 아래 도시는 천천히 불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낯설지만 친숙한, 두렵지만 끌리는 그런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나는 내일부터 어떻게 이 도시를 탐험할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단순한 관광객처럼 유명 명소를 돌아다니는 것보다 실제 서울 사람들의 일상을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생활 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명동을 둘러보며 한국의 거리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번화가의 활기찬 모습, 다양한 상점들, 그리고 거리를 가득 메운 사람들의 표정은 생각보다 밝고 여유로웠습니다. 가끔 일본어로 된 안내문이나 메뉴판을 발견할 때마다 이곳이 생각보다 일본인 관광객에게 친절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는 작은 카페에 들렀고 거기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지갑을 놓고 나왔습니다. 당황하며 돌아갔을 때 카페 직원은 내 지갑을 꺼내 보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까 손님이 두고 가신 것 같아서 따로 보관해 두었어요. 그녀는 내가 일본인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주문할 때 서툰 한국어로 말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그녀는 미소를 잃지 않았고 오히려 더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갑 안에는 일본 돈, 카드, 신분증이 그대로 있었고 그 순간 나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기본값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운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문화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방송에서 보여주던 한국의 모습은 대부분 정치적 갈등, 역사적 논쟁, 그리고 양국 간의 긴장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도시, 이 사람들은 그런 프레임에 갇히기에는 너무나 다채롭고 입체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고깃집에서 식사를 했고, 종업원은 우리가 일본인이라는 걸 알아채고 더 천천히, 더 친절하게 메뉴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김치를 집게로 올려주며 말했습니다. 처음이시면 이게 더 나을 거예요. 그 작은 배려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타인에 대한 존중과 이해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우연히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국인 가족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곧 일본 여행을 계획 중이라며 추천할 만한 장소를 물어왔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어느새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떠나기 전 일본에서 만나요라고 인사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온 나는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단 하루 만에 나는 내가 알고 있던 한국이라는 이미지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었는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지 이틀 만에 나는 어떤 분명한 신호를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보도해왔던 뉴스 속 한국은 불완전한 파편일 뿐이었다는 것. 우리는 전체를 보지 않았고 전체를 볼 생각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갈등의 크기만 확대했고 화해의 흔적은 편집했습니다. 시청률을 위해, 반응을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익숙한 프레임 속에서 안전하게 보도하기 위해. 셋째 날, 나는 좀 더 적극적으로 서울을 경험하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관광객으로서가 아니라 이 도시의 리듬과 호흡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근처 공원에서 조깅을 하며 출근하는 사람들, 등교하는 학생들, 그리고 공원에서 운동하는 노인들의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점심때는 현지 직장인들이 많이 찾는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분주한 점심시간,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고, 누군가는 동료와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또 누군가는 혼자 조용히 식사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나는 우리가 얼마나 비슷한지를 느꼈습니다. 오후에는 대학가를 찾아가 젊은이들의 에너지를 느껴봤습니다. 카페에 앉아 노트북을 펼치고 공부하는 학생들, 캠퍼스를 걸어다니는 교수들, 그리고 활기찬 대화를 나누는 친구들. 그들의 모습은 어느 나라에서나 볼 수 있는 청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 이런 보편적인 모습들이 왜 우리의 뉴스에는 나오지 않는 걸까요? 왜 우리는 항상 갈등과 대립, 그리고 긴장만을 강조했을까요? 나는 용기를 내어 한국의 한 방송국 선임 PD와 미팅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곧 흔쾌히 수락해 주었습니다. 그와의 대화는 내 인생에서 가장 진실한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조심스러웠지만 대화가 진행될수록 솔직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왜 우리는 서로를 늘 갈등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걸까요? 내 질문에 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왜곡된 일부 보도가 양국의 실제 관계보다 더 큰 그림을 만들어버렸기 때문일지도요. 보도는 사실을 담지만 편집은 진실을 좌우하니까요. 그의 말은 깊은 울림을 줬습니다. 보도는 사실을 담지만 편집은 진실을 좌우한다. 그 말은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그는 창밖의 서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불빛들 중 대부분은 정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를 살아낸 평범한 시민들이죠. 그 말은 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렇게 많은 진실을, 그렇게 많은 인간적인 순간들을 나는 수십 년간 놓쳐왔던 겁니다. 우리의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는 한국 미디어 환경에 대해 그리고 양국 관계를 바라보는 한국인들의 다양한 시각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는 더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일본에 대해 비슷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가 고백했습니다. 뉴스에서는 항상 갈등만 부각되니까요. 하지만 실제로 일본에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는 많이 다르죠. 그 순간 나는 이 모든 오해와 편견이 단지 한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프레임에 갇혀 있었던 거죠.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나는 남산타워에 올랐습니다. 도시의 불빛은 마치 수천 개의 별처럼 발 아래에 펼쳐져 있었고, 바람은 조용히 나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유리병 너머 고요히 흐르는 한강과 반짝이는 도심의 조화는 어떤 정치적 수사보다도 더 큰 감정을 안겨주었습니다. 타워 전망대에서 서울을 내려다보며 나는 이 도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새삼 느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의 감정과 생각, 그들의 일상과 꿈. 그것들이 우리의 뉴스에는 거의 담기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타워 아래 전망대에서 나는 사진을 찍는 한 가족을 마주쳤습니다. 아버지는 삼각대를 세우며 분주했고 어머니는 아이의 머리를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그 가족은 나를 향해 웃으며 손짓했고 사진 한 장을 부탁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의 순간을 프레임에 담았습니다. 아이의 두 손은 V를 그리고 있었고 어머니는 가방에서 작은 사탕을 꺼내 나에게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일본에서 왔습니다.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이 바뀔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도 작년에 도쿄에 다녀왔어요. 참 예쁜 도시였어요. 그리고 가족은 나에게 깊이 인사를 한 뒤 다음 장소로 걸어갔습니다. 그들이 떠난 뒤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감정이 밀려왔고 눈물이 자연스럽게 고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관광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내가 진실을 마주한 시간이었습니다. 타워에서 내려와 호텔로 돌아가는 길, 나는 서울의 야경을 천천히 걸으며 감상했습니다. 거리의 불빛, 늦은 시간까지 활기찬 상점들, 그리고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 모두가 내가 만들어온 뉴스 속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호텔 로비에 도착했을 때 데스크의 직원이 나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정말 좋았어요. 남산타워에 다녀왔는데 서울이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밤에 보는 서울은 특별하죠. 내일은 어디 가실 계획인가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사실, 내일이면 일본으로 돌아가요. 벌써요? 아쉽네요. 다음에 또 오세요.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나는 문득 이 짧은 여행이 끝난다는 사실이 아쉬워졌습니다. 아직 보지 못한 서울의 많은 곳들, 경험하지 못한 순간들, 만나지 못한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 작은 빚으로 남는 느낌이었습니다. 객실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며 나는 이 며칠 동안의 경험을 돌아봤습니다. 불과 4일 전 나는 서울에 대해, 한국에 대해 확신에 찬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생각들은 완전히 새로운 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이때까지 뉴스란 정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압니다. 뉴스는 선택이고 그 선택이 현실 인식을 좌우한다는 것을. 그동안 나는 편견을 확대했고 현실을 단면으로 만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나는 내가 돌아가서 해야 할 일들을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이 경험을 개인적인 깨달음으로 간직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더 넓은 변화의 시작점으로 삼을 것인가. 다음 날 아침, 호텔 체크아웃을 하고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나는 운전기사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일본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특히 일본의 음식과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언젠가 꼭 일본에 가보고 싶어요. 특히 교토의 전통 사원들을 보고 싶어요.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꼭 한번 오세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리고 나는 문득 물었습니다. 일본과 한국 사이에 많은 갈등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는 백미러로 나를 잠시 바라보더니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정치는 정치고 사람은 사람이죠. 저는 그냥 일본인들이 친절하고 예의 바르다고 들었어요. 그게 제가 아는 전부예요. 그 단순하면서도 명확한 대답이 내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정치는 정치고 사람은 사람이다. 우리가 뉴스에서 항상 강조했던 것은 정치였고 우리가 놓쳤던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서울을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내가 겪은 모든 경험, 만난 사람들의 얼굴, 들은 말들, 그리고 느낀 감정을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내 사적인 여행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내가 NHK에서 바꿔야 할 첫 번째 뉴스였습니다. 비행기가 도쿄 상공을 지날 때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에 사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서울에 대해, 한국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을까?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보여준 것, 우리가 선택한 프레임 안에 갇힌 이미지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책임감, 미디어로서의 영향력, 그것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구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쿄에 도착한 뒤 나는 곧바로 방송국으로 향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일해온 고참 프로듀서와 대면한 자리에서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 주 방송, 서울에서 겪은 이야기를 직접 오프닝에서 다뤄도 될까요?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관점으로 다룰 생각인가요? 진실로요. 제가 경험한 그대로의 서울, 제가 만난 그대로의 한국인들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의 눈에 잠시 망설임이 스쳤지만 이내 결심한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해보세요. 그날 밤 뉴스 대본에는 없던 단어들이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환대, 오해, 그리고 진심. 편집실에서 밤을 새우며 나는 서울에서 찍은 영상들, 거리의 모습, 사람들의 표정, 그리고 일상의 순간들을 하나하나 엮어나갔습니다. 이전에는 항상 정치적 갈등, 문제점, 그리고 차이점을 부각시켰다면 이번에는 공통점, 따뜻함, 그리고 인간적인 측면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동료들은 처음에는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지만 점차 내가 만들어가는 보도의 형태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조용히 내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보여줘도 괜찮을까요? 시청자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다를 텐데. 나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기대를 넘어서는 것. 그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보여주는 것. 방송이 시작되었고 나는 앵커에게 카메라에 대고 말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오늘 밤 뉴스에 앞서 저희 보도국의 제작진이 서울을 직접 다녀온 이야기를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5분.
방송에서 5분은 아주 긴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서울에서 있었던 따뜻한 순간들이 영상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우리는 그 5분 동안 정치나 역사적 갈등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울의 거리에서 만난 사람들, 그들의 일상, 그들의 미소 그리고 그들의 친절함을 담았습니다. 일본인 관광객을 도와주는 서울 시민, 일본어를 배우는 한국 대학생, 그리고 일본 문화에 관심을 가진 젊은이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앵커는 방송을 마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서울을 바라봤습니다. 이웃 나라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정치적 관계를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요? 반응은 극적이었습니다. 시청자 게시판과 이메일, SNS로 수많은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됐다. 나도 한국에 가보고 싶다. 우리가 듣지 못한 목소리가 있었네요. 물론 일부는 불편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이들이 그 3분짜리 리포트를 통해 무언가를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점으로 우리의 뉴스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편집회의에서 나는 조금 더 대담한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의 일상을 다루는 시리즈를 만들면 어떨까요? 정치가 아닌 사람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요. 회의실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 젊은 PD가 말했습니다. 저도 그 아이디어에 찬성합니다. 우리가 이웃 나라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꿀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이웃의 일상이라는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다른 도시, 다른 직업, 다른 세대의 한국인들을 만나 그들의 생활, 꿈, 그리고 일본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제는 단지 정치적 대립이 아니라 문화교류, 사람들의 일상, 서로에 대한 존중이 보도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후배들에게 말합니다. 갈등만이 뉴스가 아닙니다. 연결도 뉴스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접근 방식이 다른 프로그램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한국을 단일한 렌즈로 바라보지 않았고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 이웃 나라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나는 정식 다큐멘터리 프로젝트를 승인받아 다시 서울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단순한 개인 여행자가 아닌 공식 보도팀의 책임자로서. 그리고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5명의 팀원들과 함께였습니다. 우리는 10일 동안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직업과 배경을 가진 한국인들을 만났습니다. 대학 교수, 택시기사, 카페 주인, 회사원, 학생, 그리고 은퇴한 노인까지. 그들 모두는 자신만의 이야기, 자신만의 시선으로 일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다시 남산타워로 올랐을 때 나는 그날의 가족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작고 따뜻한 배려가 나의 시선을 바꾸었고 지금 이 다큐멘터리 전체의 시작이 되었음을 새삼 느꼈습니다. 우리는 그 가족을 찾아보려 노력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대신 우리는 타워 근처에서 만난 다른 가족들, 다른 방문객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의 목소리를 담아갔습니다. 한노 부부는 일본에서 온 우리 팀을 보고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들은 젊은 시절 일본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만난 일본인 친구들과 아직도 연락해요. 50년이 넘었지만 매년 서로의 생일에 카드를 보내죠. 그 말을 들으며 나는 다시 한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놓치고 있었는지 실감했습니다. 50년간 이어진 우정, 그것도 정치적으로 가장 복잡했던 시기를 관통하며 지켜온 인연. 이런 이야기들이 어떻게 뉴스에서 배제될 수 있었을까요? 다큐멘터리는 우정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을 연결했습니다. 가게에서 만난 이웃, 여행지에서의 우연한 만남, 그리고 같은 꿈을 꾸는 학생들까지. 방송이 나간 뒤 우리는 전례 없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고 시청자들은 말했습니다. 진짜 보고 싶던 이야기였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단순한 방송 그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 내에서 중요한 대화의 시작점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웃 나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다시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젊은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학교에서는 이 다큐멘터리를 교육 자료로 활용하기 시작했고 대학에서는 미디어의 책임에 대한 토론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한국에서 진정을 얻은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선이자 겸손함이었습니다. 뉴스를 만드는 사람으로서의 책임감, 그리고 인간에 대한 믿음. 뉴스룸으로 돌아온 나는 이제 모든 보도를 다른 눈으로 바라봅니다. 매 순간 질문합니다. 이것이 전체 이야기인가? 우리가 놓치고 있는 시선은 없는가? 이 보도가 세상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우리는 사람들을 연결하고 있는가? 아니면 분리하고 있는가? 다큐멘터리 방영 1년 후 우리는 그 후속 작업으로 도쿄를 방문한 한국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새로운 시리즈를 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의 방송국과 공동으로 작업했고 양국의 제작진이 함께 기획과 촬영, 편집에 참여했습니다. 같은 장면을 두고도 우리가 얼마나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지, 그리고 그 차이 속에서 어떻게 공통된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를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외부에서 본 이미지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오랜 세월을 통해 다져진 품격이 살아있는 그런 곳.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한국인들이 뉴스로만 접하는 일본이 아닌 실제 거리에서 실제 만남 속에서 경험하는 일본은 훨씬 더 다채롭고 따뜻할 것입니다. 미디어의 힘은 강력합니다. 그것은 세상을 구성하고 현실을 정의하며 사람들의 인식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그 힘은 책임감을 동반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프레임, 우리가 강조하는 장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서울의 불빛은 이제 내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도 그 빛을 통해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비추고자 합니다. 미디어인으로서, 스토리텔러로서, 그리고 무엇보다 한 사람으로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단 1초면 되지만 그 한 번의 클릭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